2022년 12월 31일 당중앙위원회 들어가게는 우리의 군수노동계급이 당중앙전원회의에 드리는 고귀한 노력적 선물인 초대형 방사포들이 도열했습니다. 경의하는 정비소동 측에서는 군수노동계급이 발행하는 무기의 애국 충성과 창조력, 영웅적인 청산투쟁 앞에 언제나 숭엄해지는 경의심뿐이며 머리 숙여 감사 또 감사를 드리고 싶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며 군수노동계급이 발휘하는 무한대한 혁명열과 혁명투지, 완벽한 창조 본때, 이것은 전하의 나날에 창조된 군자리 정신의 그 시원을 두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백원고개. 이 나라의 그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너무나도 평범한 이 고개는 위대한 수령님의 소중한 추억이 뜨겁게 깃들어 있는 곳입니다. 1970년대 초에 오보이 수령님께서 모나몬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다가 바로 여기 백원고개에 달리던 차를 멈추셨습니다. 진눈가비가 흩날리는 그 추운 날씨, 차에서 내리신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저 백양산의 수려한 산딸들을 보고 또 보시면서 선뜻 걸음을 옮기지 못하셨습니다. 이때 동행하던 일꾼이 오보이 수령님께 찬바람에 감기 드시겠는데 어서 떠나시자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여기가 바로 백원고개요. 나는 이 고개를 언제나 무심히 넘을 수 없어 라고 하시면서 이 고개를 넘을 때면 전쟁 시기 속속 떨어지는 갱도 속에서 고생스럽다는 말 한마디 없이 박격포와 기관단총을 만드느라고 고생하던 군자리 노동계급이 생각난다고 뜨겁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여기는 군자리 지하갱도. 조용히 그 이름만 불러봐도 나라의 국방공업 강화에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헌신과 노고가 뜨겁게 어려오고 전쟁의 승리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친 군자리 노동계급의 백돌불굴의 혁명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정신이 눈물겹게 되새겨집니다. 바로 이곳에서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며 혁명 승리의 보검으로 새겨진 군자리 정신이 창조됐던 것입니다. 1950년 10월 말 쏟아져 내리는 석수가 바닥에 출렁거리는 이 지하갱도에서 총구 앞에 나선 한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당시 군자리 노동계급에게 주신 최고사령관 동지의 명령을 관철하기 위해서 조직된 결사대의 대장이었던 지흥노동지였습니다. 1950년 10월이라고 하면은 우리 조국 앞에 가장 오목한 시련이 닥쳐왔던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 시기가 아닙니까?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여기 군자리 병기공장의 후퇴 조직 사업을 직접 해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 채 완성하지 못한 700종의 기관단총 반제품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는 이걸 빨리 조립해서 새로 조직되는 평양시 방어부대에 넘겨줄 때 대한 전투명령을 함께 주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때 공장에는 20명의 결사대가 조직되게 되었고 이들은 적들이 지척에 달려드는 그 긴장한 시각에까지 전투를 벌였습니다. 수령님 명령으로 관철하자고 보니까 반동놈들이 변전소를 다 마수고 전깃줄을 다 꺼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사대원들이 모두 앉아서 골기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에서 결사대원들은 이건 하고품은 하고 말고품은 많은 일이 아니다는 거, 최고사령관 동지 명령이기 때문에 죽고 나서나 무조건 관철해야 된다. 전기가 없으면 손으로 피대를 돌리고 무기를 생산해야 한다. 그래서 긴장된 우리 결사대원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관철하기 위해서 한쪽에서는 이 손바닥에 가죽이 다 벗겨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손으로 피대를 당겨 기대를 돌리고, 한쪽에서는
손에 피멍이 든 손으로 손방귀를 다루면서 총신을 깎고 또 그 옆에서는 이 어분이 몰다하게 시험 사격 진행했습니다. 그때 이 밀폐된 좁은 갱도 안에서 이렇게 그 시험 사격하다 보니까 사격수를 비롯해서 고막이 다 터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남지 않은 그 무기를 시험하자고 보니까 좁은 갱도 안에 화약가스가 꽉 차서 목표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20명 결사대 대장이었던 지용모 동지가 자기 신발을 부숴서 햇불망치 만들어서 이 생명의 위험도 무릅쓰고 목표판 옆에 가서 섰습니다. 나를 향해 쏘라.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당과 수령이 준 명령 앞에서 해낼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이란 있을 수 없으며 목숨을 바쳐서라도 무조건 해야 한다는 투철한 각오, 절의 고도에서도 추호의 동료를 모르고 불굴의 정신과 강한 의지로 싸워 끝까지 관철해내고야만 하는 결사의 투쟁 기품. 이것이 군자리 노동계급의 가슴마다에 새겨진 신념이고 의지였던 것입니다. 이런 군자리 노동계급의 가슴 속에는 언제나 공당에 찾아오시었던 오보이 수령님의 한없이 자유로운 영상이 소중히 간직돼 있었습니다. 대소환의 추위를 무릅쓰시고 몸소 공장에 찾아오시며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의 어려운 시련을 이겨내고 무사히 돌아온 동무들을 공장에서 다시 만나니 대단히 기쁘다고, 자신께서는 어디에 가서나 동무들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고 뜨겁게 교시하신 위대한 수령님.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우리 군자리를 찾으실 때마다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것이 우리 노동계급이라고 하시면서 노동자들에게 뜨거운 사랑과 배려를 거듭 안겨주시었습니다. 갱도 천정에 안반이 내리쳐진 걸 보시고는 돌이 떨어지면 노동자들이 상하게 될 수 있다고 하시면서 돌이 떨어질 수 있는 위험한 곳에는 우물정자형의 방틀을 세워서 우리 노동자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자고 뜨거운 사랑도 베풀어 주시었습니다. 밤이 깊도록 우리 노동계급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이 생활하는 합숙과 식당에도 찾아주시고 허물없이 노동자들과 함께 통강냉이 밥까지 잡숴보신 우리 수령님이시었습니다. 그때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 콩을 보내주겠으니 공장도 만들고 두부도 만들고 콩나물도 길러서 우리 노동자들의 식탁을 푸짐하게 해주라고, 모래판에 콩을 뿌리고 물을 자주 주면은 콩나물이 잘 자라게 된다고 선수 기르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시었습니다. 갱도에서 일하는 우리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현장 진료소를 찾아주신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 의료기구 약품을 다 보내주겠으니까 앞으로 진료소를 병원으로 크게 확장하라고 하시면서 렌트겐을 비롯한 많은 설비와 약품을 전쟁식에 보내주셨습니다. 당시 전여 선반공이었던 김은순 동지. 1953년 2월 21일 우리 공장에 찾아오셨습니다.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저희 기대 옆에 오시어 나으린 처녀가 고생한다고 하시더니 글쎄 기름때 묻은 저희 신발의 앞고승이를 꼭꼭 눌러보시고 이 발의 크기를 봄으로 가늠해 보시더니 나으린 처녀가 너무 큰 신발을 신었구만 하실 때 저는 눈앞이 흐려봤습니다. 전쟁 시기 신발까지 생각하시는 분이 누구이실까 생각하니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눈물이 고여있는 저를 보시고 나이는 몇 살이며 고향은 어디인가, 고향에는 누가 있는가 다정히 물으셨습니다. 저는 어려움도 있고 나이는 15살이고 어머니와 동생들이 있다고 아래였습니다.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포연이 그슬린 군복자락에 저를 꼭 안으시고
어머니가 보고 싶지 물으실 때 저는 그만 수령님 보면 바라간겨 참고 참았던 눈물을 쏟고야 말았습니다. 그때 저에게 그토록 자애로운 사랑을 부어주시고 가신 분이 김일성 장군님이시라는 말을 전달받았을 때는 어버이 수령님께서 떠나가신 후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시기라고 하여도 굴 안에서 밤낮이 따로 없이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신발 하나 제대로 신기지 못해서야 되겠는가고, 나어린 소유 선반공에게 발이 맞는 신발을 꼭 해결해 줘야겠다고 거듭 당부하시는 위대한 수령님. 이날은 우리 수령님께서 군자리 노동계급을 6번째로 찾아주신 날이었습니다. 수령님의 이런 크나큰 사랑과 믿음은 군자리 노동계급을 전쟁의 승리를 위한 증산돌격전이로 힘있게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은 결사적인 전투를 벌여가며 기관단총과 박격포, 탄약과 수류탄을 비롯한 병기 생산을 비약적으로 누렸습니다.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 한쪽 호주머니엔 통강냉이 알을, 다른 호주머니엔 소금을 넣고 씹으며 거실을 깎고 수류탄을 조립했습니다. 기대를 잠시도 뜨지 않으려고 물마저 마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동포탄을 생산하면서 밤낮 없이 일을 하다 나니까 잠이 몰래 와서 우리는 남꺼제로 눈을 붙이기도 하고, 여자들끼리는 이 머리를 서로 비끄러매고, 야 영호가 오라, 내 머리대 네 머리대 비끄러매라, 이렇게 하면서 잠이 오면 이짝 갔다 저짝 갔다 잠을 깨서 생산을 200% 300% 보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못된 저놈이 왜 그렇게 오겠습니까? 야, 잠은 어떻게 생산하니? 또 잠을 쫓으자. 어떻게 쫓지? 노래 부르자. 무슨 노래 부르가니? 야, 우리가 지어 부르는 노래가 있지 않니? 그럼 이 갱도가 빵 터져나게 높이 불러보자. 증산이다 돌격이다 오늘도 300% 멸적의 청포탄 더 많이 보내세. 이렇게 잠을 노래를 불러서 쪄주고, 또 교대자가 나오면 우리가 일을 못하기 때문에 책가닥 올라가서 시계를 거꾸로 돌려놓고, 교대자가 나오면 야 시간이 안 됐는데 어떻게 교대하니? 안 돼. 서로 경쟁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원수의 흉탄에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지만 어버이 수령님께서 적들은 동무들이 만든 이 기관단총을 보기만 해도 겁이 나서 손을 들 것이라고 하신 교시를 외우고 또 외우며 운전대를 놓지 않고 자재를 실은 차를 끝끝내 갱도 앞에 갖다 대고서야 숨을 거둔 운수 일꾼도 있었습니다. 희생된 봉지의 몸에 박혔던 파편을 앞에 놓고 피는 피로써 갑자고 부러지며 정신을 깎은 선반공도 있었습니다. 혼자서 기계를 석 대, 넉 대, 지어 6대까지 맡아 돌리고 탄알 한날은 적 한 놈이라고 외치며 한 교대에 600곽이 넘는 탄알을 입각한 여성 노동자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군자리의 병기고에서 처음으로 나라의 다기대공들이 태어났고 세계 군수공업 역사상 있어본 적 없던 탄약 입각 기록도 창조됐던 것입니다. 지난 조국해방 전쟁 시기 인민군대의 주요 활용 무기로 돼서 미국 놈들이 그 소리만 들어도 전율했다는 기관단총. 군자리 병기 공장에서 생산된 이 기관단총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남들의 도움이 없이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자체로 생산해낸 이건 노동계급의 자력갱생 간부본주의 혁명정신이 체현되어 있습니다. 지난 조국해방 전쟁 시기 기관단총 생산을 보장하던 군수노동계급에게는 한 가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관단총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가 결동적으로 모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총과목 재료는 어느 한 나라의 훈한 벚나무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우리 군자리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나라 나무로도 얼마든지 총과목을 만들 수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나라 살림에 흔한 피나무와 새술의 나무를 가지고 총과목을 만들어 보라고 그 방향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나라의 나무를 가지고 총과목을 만들자고 보니 나무가 계속 토 갈라지고 단단하지 못한 것이 제일 교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자들은 어떻게 하나 총과목을 토 갈라지지 않게 하면서도 또 단단하게 만들게 하는 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 공당 대학생들이 제일 앞장에 섰는데 그들은 나무에 골탄도 발라보고 중기 가마에 놓고 쪼보기도 하면서 거듭되는 시험을 통해 나무의 진을 말끔히 뽑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찾고 밀폐식 건조로에 건조시켜 완성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십 차례 시험 끝에 우리나라 나무로 총과목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해서 수많은 자금을 절약했습니다. 우리나라 나무로 총과목을 만들었어 보니 얼마나 좋은지 몰랐습니다. 벚나무 총과목이 울고 갈 정도였습니다. 총과목이 단단하고 손에 잘 붙기 때문에 우리 인민군 군인들은 벚나무 총과목이 달린 총보다도 피나무 총과목이 달린 총을 더 좋아했습니다.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공장에서 운영된 공장대학 기능공 양성소에서 평범한 노동자들이 유능한 기술인재 기능공으로 자라나고 창의고한 명수들로 미움돌쳤습니다. 이렇게 군자리 노동계급은 자재도 설비도 동력도 자체로 해결해서 무기 생산을 보장했습니다. 자기 힘을 믿고 자기 힘을 키우면 만사가 풀리고 불가능이란 있을 수 없다. 이것이 군자리 노동계급의 투쟁이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귀중한 진리였습니다. 아메리카 제국의 전쟁 상인들은 머리를 싸쥐었습니다. 조선전쟁에서 미군의 선실은 미국인이 대전쟁, 즉 독립전쟁, 메히코-전쟁, 미국 에스파냐 전쟁 및 필리핀 전쟁에서 입은 손실을 다 합친 것보다 2배 이상 더 많다. 우리에게 있어서 조선전쟁은 무서운 악몽이었다. 어떻게 되어 폭격으로 잿더미가 된 땅에서 병기가 생산되어 미군과 유엔군의 그 많은 병력, 비행기, 함선, 탱크와 장갑차, 대포들을 묵사발냈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는 아메리카 제국의 전쟁 상인들은 일생을 계산해도 그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수령옹이 조국 사수 혁명 보위를 근본 해고로 하고 자력갱생 간고분투로 일관된 군자리 정신의 그 무게를, 이것은 이 땅에 승리의 지리치리라는 위대한 전성의 추포를 쏘아올리게 했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며 그 어떤 대적도 단미에 쳐부실 수 있는 위력한 자위의 병기고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소나의 그날은 저 멀리 갔어도 못 잊을 추억은 이 심장 울리네. 불리를 해치신 수령님 그 모습, 백승의 기치로 전만을 부르네. 승리가 이 땅에 어떻게 왔던가. 위대한 전승의 빛나는 연대가 오늘도 말해주네. 전하의 나날이 창조된 군자리 정신, 이 백돌불굴의 혁명 정신은 오늘 경의하는 정비서 동지의 현명한 영도 밑에 혁명열 투쟁열을 도해주는 혁명 유산으로 영원히 새겨져 대를 이어 계승되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2015년 1월과 9월을 비롯해서 여러 차례 거쳐 1950년대 우리 군자리 노동계급이 발휘했던 불굴의 투쟁 정신에 대해서 뜨겁게 해고해 주시면서
이들이 발휘한 투쟁정신, 투쟁기풍을 따라 비오는 혁명적인 대중운동을 벌리도록 역사적인 발기도하시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자리 노동계급 깃발과 훈장, 희장단도 보아주시며 지도해 주시었고 1950년대 군자리 정신을 온 나라 인민들이 대로로 영원히 계승해야 할 시대 정신으로 내세워 주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군자혁명박물관 일꾼들이 1950년대 군자리 혁명 정신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황 사업의 제1선에서 앞장서 나가라고 영광의 대회장에 불러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는 뜨거운 음성을 베풀어 주시었습니다. (1950년대에) 군자리 정신을 창조한 전시 공로자들의 머리에 신소리가 내리고 세대도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창조한 백졸불굴의 도쟁 정신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며 순간의 변색이나 탈색도 없이 저국의 전진에 지나없는 활력을 부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보는 정신을 나올 수 없지만 백졸불굴의 혁명 정신은 값비싼 제부와 강대한 힘, 위대한 승리도 낳는다는 것이 군자리의 병기창의 역사에 새겨준 진리입니다. 수령 결사옹이 정신, 조국수호 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 정신으로 충만된 군자리 정신은 우리 인민이 오늘도 내일도 꿋꿋이 계승해갈 투쟁 정신으로 길이 빛날 것입니다.